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하락 직후 또다시 정책을 후퇴시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는 의미의 약어 탔고 TACO가 중동 전쟁 기간 내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격 유예 연장을 발표한 시점은 증시가 하락 마감된 지 불과 11분 뒤였습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매번 반복되는 이 패턴에 투자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한 발언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뒤늦게 한 발 빼는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번복 패턴을 분석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강경 발언으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한 뒤 시장 반응을 보고 입장을 조정하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른바 타코 패턴은 관세 협상에서부터 중동 군사 작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정책 운용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정책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분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선박 총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화물이나 항로가 있으면 차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비적대국이라는 지위가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안전과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면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정부의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씌우기 위해 TF를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TF의 공식 명칭은 군사법개혁 TF였지만 실제로는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단장을 겨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름과 실체가 전혀 다른 조직을 운영하며 특정인에 대한 법적 논리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는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섰다는 의혹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내가 피하긴 힘들겠구나라고 말해 사실상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총리는 과거에도 대구시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당시 대구 시민을 향해 정신 차리세요라는 사자후 연설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도전에서도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의 지뢰를 투하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남서부 시라즈 외곽의 한 주거 지역에 금속 파편 형태의 지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지뢰가 뿌려지면서 실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뢰는 국제법상 민간인 보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무기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민간인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미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플라스틱과 고무, 비닐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의 수출이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나프타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만드는 핵심 원료로 종량제 봉투 생산에도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이에 따른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석유화학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방송인 이혁재 씨가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청년 공개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룸살롱 폭행 사건과 세금 체납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혁재 씨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폭행과 체납 이력이 있는 인물이 공직 후보를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 밈이 된 한 목사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이 목사는 트위터 중독에서 벗어나게 기도해 드릴게요. 밤 배정이 잘 되게 기도해 드릴게요. 같은 일상적인
적극적인 기도 콘텐츠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새 벌뿐인 반팔 셔츠를 돌려 입으며 소박하게 활동하고 엄숙한 설교 대신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폭발적인 온라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규 교인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가 콘텐츠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교회 밖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이른바 부자 노인이 늘면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선정 기준액이 계속 올라 고소득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준액이 상승한다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규로 진입하는 노인부터 기준을 강화해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되는 정책 후퇴 패턴부터 미군의 이란 지뢰 살포 의혹,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 기초연금 개편 논의까지 국내외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